근데 저는 금융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도 사실 금융 IT를 조금 그쪽이 좀 있었는데 어느 회사라고는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 근데 이제 있어 보니까 뭐 이제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되게 와가지고 검사 같은 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종합 검사 같은 것도 하고 부문 검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 되게 이제 그 전에는 자유로운 회사에 있다가 이제 금융회사를 가게 됐었는데 그 있다 보니까 금융회사 그 특유의 답답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로는 규제에서 오는 것들이고 저희가 이제 그냥 피부로 많이 느끼는 거는 이제 공인인증서 같은 것들 있죠. 사실은 해외에서는 그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거래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금융 거래가 일어나게끔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개선되는 분위기긴 하지만 근데 그게 보면 뭐 우리 보통 이제 뭐 포지티브 규제냐 아니면 뭐 네거티브 규제냐 뭐 이런 것 따라서 이렇게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이제 금융 거래를 이렇게 일어나도록 이렇게 뭐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금융 사고가 터졌을 때 이렇게 항변이 되는 아 우리는 이런 것들 규정을 지켰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런 걸 없애고 하기에는 되게 그 문화 자체나 이제 규제 이런 것들이 좀 타이트하고 되게 보수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 문화, 그다음에 뭐 그런 기업 문화를 갖고 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부 당국의 정책이나 규제 이런 정책들에서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금융 시스템 뭐 이런 테크 기업이 금융을 이렇게 혁신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조금 이렇게 한 발짝이나 두 발짝 늦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해외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터트려 주지 않으면 기존의 기득권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또 그 규제 당국이 쉽게 이렇게 먼저 혁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전에 사실은 뭐 김대중 정부나 이럴 때는 선제적으로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먼저 깔고 막 이렇게 트라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에서는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핀테크 금융업 이런 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그 국한에서 먼저 본다 그러면 조금 해외에서 먼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따라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비즈니스 기회를 본다 그러면 해외에서 어떤 금융 관련한 그런 비즈니스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리서치를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뭐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또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혹시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공인인증서 자체에 대한 시스템은 나쁜 건 아니다. 이제 그 기사에서 하는 얘기는 공인인증서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액티브 X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허들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제대로 해서 만약 무엇인가 절차를 밟아서 금융에 대한 것을 다 했어도 사고가 나게 되면 공인인증서를 썼다고 해서 그것이 보호대가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는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인인증서하고 액티브엑스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에서 보면 제가 그 이삼성에 있을 때 게임 사업 쪽에 결제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결제에 대한 기획을 담당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결제를 하기 위해서 12번의 필인하고 뭐를 깔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한 단계 줄일 때마다 매출이 3, 4, 5%씩 뜁니다. 아시겠지만 뭔가 필인을 하는 것이 16자리에서 4자리만 돼도 이게 엄청난 우리가 이렇게 로그 분석을 해보면 페이지 하나 넘어갈 때마다 몇 %씩 결제 실패가 생깁니다. 10명에서 달게 들었다가 결국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 두세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과정에 대한 복잡함.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단순 결제, 간편 결제로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한두 단계를 더 줄면 그 기업은 대박 날 겁니다, 아마. 이크레딧 같은 경우 데이콤에서도 저도 이제 그 일을 했었는데 이게 결제에 대한 단계를 한 단계만 줄여도 매출이 몇백억씩 왔다 갔다 있습니다. 1년 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혹시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테크 기업이 이런 금융권에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의문이 뭐냐면 카카오뱅크가 얼마 안 있다가 뭐 100만을 모으고 200만을 모으고 이러니까 그때 신한은행에 있는 그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 뒤집어서 다 바꿔라 라고 아주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얘기하신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하고 비슷하죠. 뭐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 얘기하고 비슷한데 아무튼 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오프라인 인프라도 가지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우수한 인력도 가지고 이 매장들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곳에서 이 앱을 바꿀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카카오뱅크처럼 앱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무슨 뭐 유전자 얘기니 뭐 아니면 그들의 뭐 혁신에 대한 코드니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혹시 뭐 아니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으면 훨씬 더 지금 저는요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앱을 보면 엄청 편리합니다. 근데 왜 이런 앱들은 카카오뱅크나 K뱅크에 그런 걸 넘어서지 못하지? 뭐 이런 의문이 좀 나거든요. 혹시 그냥 뭐 이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저를 한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왜 그럴까요? 그런 거는 사실 저기도 월마트하고 아마존과의 전쟁에서도 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월마트가 제타컴이나 이런 거 인수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데 왜 아마존의 그런 그걸 벗어나지 못하지? 뭐 아시다시피 월마트의 매출은 아마존의 매출의 한 4, 5배 됩니다. 그리고 뭐 인력도 한 300만 명씩 되고요. 근데 왜 월마트는 아마존은 뭐 미래를 짊어지는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월마트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지?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뭐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롯데도 비슷한 그런 선언을 하면서 이커머스 기업으로 패러다임을 시프팅하겠다라는 선언하시고 이제 롯데의 언이라는 앱 서비스를 런칭을 하셨다가 안에 있는 데이터 연동 이슈들, 뭐 개발 이슈들, UI, UX 문제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들로 사실 조금 웃음거리가 돼서 이렇게 선언했었던 어떤 내용이 좀 유명무실해진 사례가 최근에 있었었는데 이제 롯데에서 그런 비전을 선포하셨다는 내용을 봤을 때 사실은 좀 이건 실패하겠구나라는 예상이 조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베이스의 강자 기업들은 어떤 온라인의 서비스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그냥 하나의 기능으로 보는 것 같고 그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설계하는 측면에 있어서 유저들 자체가 그 핵심 타겟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선상에서 기능을 어떻게 IT에 있는 기능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 환경상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자꾸만 중간에 어떤 인터페이스적인 부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기능을 추가로 깔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외부의 다른 사이트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브라우저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이탈을 좀 가속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하나의 실패 요인 중에 크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졌었고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전통적으로 IT 기업은 IT를 베이스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직능을 갖고 있는 부서들이 IT 위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위에서 이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해나갈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전통 오프라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롯데 같은 경우는 뭐 롯데정보통신이라든지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신세계 INC라든지 이렇게 약간의 용역 성격을 가지고 있는 SI를 주도적으로 하는 그 단독 그 자회사나 아니면 부처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걸 사업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 않나.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업의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애초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는 결과를 예상하고 만들지 못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고 반대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한 데들은 패러다임 자체가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때 상당히 빠르게 직능적인 부분들, 기능적인 부분들만 확대해서 나가면 사실 사업적으로도 그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또 시장을 차용할 수 있는 마케팅적인 역량들도 훨씬 더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롯데 사례를 보면서 했었던 적은 있었거든요.
그 조은채 부장님 혹시 이야기 들리세요? 왜냐면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할 때 못 뵈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계신 분들과 나누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 대표님 말씀에도 한번 논평을 좀 해주시고. 저는 이제 저희 차상훈 대표하고 같은 회사 다니고 수장공사에서 저희 또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서 그거 이제 총괄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방금 여러 가지 뭐 핀테크나 또 유통 쪽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뭐 저희 회사도 되게 이제 올드한 인프라 관리하고 있는 회사라 그쪽에 이제 디지털 쪽의 기업들의 정서나 운영되는 방식을 충분히 뭐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 IT 기업 쪽에서 금융 진출하는 거하고 아니면 뭐 IT 기업 쪽에서 유통, 마케팅 쪽 가는 거하고 기존의 기업들하고 차이가 혹시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는데요. 고객 자체가 좀 약간 다르지 않을까. 고객이 좀 롯데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유인되는 고객하고 뭐 쿠팡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고객이 약간 좀 달라서 롯데 같은 전통 기업에서 좀 하려고 해도 그게 좀 국민은행 같은 데서 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해도 빨리 발전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막연하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오프라인의 기업의 타겟도 좀 다르지 않냐.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조은채 부장님한테 여쭤본 건 여기도 이제 굉장히 탄탄한 오프라인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성이 작용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의 보조였는데 지금은 코로나도 있고 세상이 변해나가면서 이제 온라인과 VR, 뭐 AR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사용되는 시기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와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수자원공사는 그런 걸 탈피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공공기관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그 노키아나 옛날에 G의 임직원들이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 그 실리콘밸리를 굉장히 많이 방문했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어디를 가냐면 뻔하죠. 뭐 우리나라 예전에 삼성이나 뭐 이렇게 현대나 이런 분들이 높은 분들이 가는 곳이 뭐 페이스북, 구글, 뭐 아마존 이런 데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브리핑도 받고 이제 높은 분들 주커버가 나와서 뭐 브리핑도 했겠죠. 뭐 여러분들과 뭐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일괄적으로 다 똑같답니다. 우리는 페이스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글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혁신 방식이 있습니다. 그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쪽의 DNA나 코드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기업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고요.